안녕하십니까, 실버톡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간보호 센터장으로 살아가면서 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직업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우선 저희가 최근에 저희 한 어르신이 약 2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셔서 18층에 사시는데 바로 그 뒤에 아파트, 센터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 계시고요. 1분 거리도 안 돼요. 차로 가면. 근데 어르신을 18층까지 모셔다 달라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대요.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냥 요즘은 자동 그 키 누르는 데다 딱 갖다 대면은 문이 열릴 텐데도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항상 마지막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송영이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모시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디에서 수술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병원 한 군데를 자신이 다니시는 병원을 소개를 했는데, 그 병원은 말고 좋은 데가 있대더라.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보호자님 중에 이제 그 병원에 간호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여러 어르신을 소개를 해서 잘 성공리에 이제 수술을 마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어르신을 며칠 후쯤 제가 이제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루가 급하잖아요. 이미 어느 K대학병원에서 그 의사가 실명하신다, 수술은 할 수 없다, 이대로 사셔야 한다, 그런 판정을 받으셔서 포기 상태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근데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신봉사의 심정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시자고 해서 한 4일 후에 가시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모시고 갔어요. 정말 출근해서 송영 끝내놓고 바로 그 어르신은 아예 내려드리지 않고 차로 모시고 갔어요, 병원을. 그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일단은 백내장이 너무 심하셔갖고 걷어낸 다음에 그 안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력은 좀 살아 있으시다. 그리고 아마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은 보이실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수술 날짜를 또 한 일주일 뒤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아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모시고 가지는 못하고 보호자님이 모시고 가서 수술을 한 5분 정도 걸린대요. 5분 20분인가? 그래서 수술을 마치시고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보호자님께 저녁 때 이제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보호자님이 이제 안 그래도 전화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또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은혜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에요. 지금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셔갖고 이게 제가 하루라도 미뤘다거나 아니면은 그 의사의 K대학병원의 의사의 말을 듣고 어르신을 다른 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어르신께는 정말 이 광명의 세상을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마저 눈 수술하셔갖고 너무너무 정말 춤을 추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되셨죠. 그래서 이게 다행스러운 게 저희 보호자님이 간호과장으로 계시고 또 그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약 40년 정도를 이제 안양에서 그 안과 의사를 하시고 계시고, 건물도 굉장히 크게 이제 지으시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인산인해라는 말이 그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되셔서 제가 보람을 느꼈고요. 이래서 그 센터장의 역할이 정말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그 일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안 보이고
또 안 들려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한 5분 정도가 안 보이세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도저히 뭐 어려운 황반변성이라서 그분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큰 어느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수 있다는 중안부 센터장으로서의 보람을 100배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또 방문 요양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방문 요양의 그 수가를 그 받으면은 거기에서 86%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 시작하면 지금 이미 100개 정도의 방문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고전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될 거야. 하면 되지 뭐.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왜 굳이 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쟁터에 뛰어들려고 하실까? 할 일이 없다, 할 게 없다 하지만 제가 미래 직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선점자들의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자율주행 전문가라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면 운전면허가 면허증이 필요 없게 되죠. 지금 운전면허증 열심히 따갖고 초보 운전 붙이고 막 아니면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 5G가 그 IT 업종이 IT 그리고 이 정보통신 뭐 기술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돈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몇 조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SK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곧 짓는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을 거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자세한 정보는 아니어서 지방의 김천이라고 그랬나? 거기에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생소하시죠?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운전은 가장 큰 실수가 사고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 자율주행 AI 기반으로 한 이 자율주행 차는 사실 이 자율주행 차가 그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예요. 차는 그냥 이 차가 단순히 이 차에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처럼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를 얘가 막 돌아다니는 거, AI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계 기능을 이제 탑재한 하나의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요 뇌 속에 들어있는 게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인자동차 전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이 이제 구독자님인데 전화가 왔는데, 그분도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그분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직업에 대한, 미래 직업에 대한. 근데 이 무인 자동차 전문가는 구글에서 이제 뽑아서 약 9개월인가 1년간 정도를 배우면은 자격증을 부여받아. 자격증이 아니에요. 수료증이에요.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중요히 여기지만은 미국은 이미 수료증이라는 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자격증을 따고 시간을 뭐 대학 4년을 보내고 막 이러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수료증을 받으면 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또 공부를 언뜻 듣기는 제가 알았는데 거기서 해요. 하여튼 한 200만 원 정도인가 그거를 지급하면은 구글에서
시행하는 무인자동차 전문가 자격 그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봉이 많겠죠. 억은 넘겠죠. 연봉.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이렇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이 차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죠. 차 타면은 문을 열고 타면은 시동을 걸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맞추려면 맞추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그냥 내가 운전을 해서 가면은 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성 인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이 만약에 탄다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이 차가 처음에 세팅을 한다거나, 그것도 다 컴퓨터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 들어가서 뭐 윈도우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창을,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이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세팅을 한다거나, 일정을 이 차한테다가 다 이제 입력을 시켜 놓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에서 어디 누구를 모시고라던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하루 종일 중간에 또 변경해야 될 일도 있는 거고, 매일 똑같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자율주행 차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변경을 시켜주려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 엄청날 것 같아요. 매뉴얼 두께. 이 정도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격을 이제 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그리고 방문요양만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제가 가장 말리고 싶은 거는 방문요양 하는 사람들 정말 말리고 싶어요. 진입장벽 너무 높아요. 기존에 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선점자라고 그러죠. 이 선점하신 분들. 그분들은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진입하셔갖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으니까 한번 미래 직업들을 놓고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래 직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이 한 50가지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우리가 이 핸드폰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그런 걸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뭐를 해야 될지 반드시 AI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산업의 변화를. 결국은 이 지구도 못 쓰게 될 거고, 여기서도 못 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미래는 또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우리 대에서는 끝나지만 자녀 대나 아니면 손녀 때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세대가 손녀 때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손자, 손녀 때까지는. 굉장히 기후 때문에도 급변하는 세상이 되고, 또 이 기술 기반 때문에도 과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개발해놔서 그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사업, 일론 머스크가 그 원숭이한테 칩을 넣어서 그 칩으로 인해서 일정한 게임을 하게 해서 그게 이제 사람 뇌에다가, 그래서 치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치매에 정복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름이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 이름을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그 계속 연구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간의 뇌에다가 이제 그 칩을 심겠다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기능, 뭐 기술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센터장의 역할이 이렇게 단순한 서비스로 그치지 말고 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늘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인 자동차 그 전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대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인차가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라이다, 레이더 뭐 그게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어떻게 기계를 믿어? 기계 그러다 쿵 박으면은 죽는 건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는 거야? 뭐 어떻게 사물을 봐? 그게 집이라고? 집으로 대용된다고? 그리고 걔가 무슨 돈을 벌어와? 막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